30여일 앞두고 전남 동북권이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불공정 경선 논란,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 선거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해령면이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로 통합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바뀌면서 후보자 난립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 입지자를 살펴봤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 권리당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육 분야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물론 학원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선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민주당 경선 후폭풍,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거센 반발까지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데요. 4.15 총선 전남 동북권 최대 쟁점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선 현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민생당 주승용 국회의원. 주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주 의원의 출마가 예상됐던 지역구는 여수-을. 정치신인 민주당 김혜재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전망됐지만 승부는 끝내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여수 갑지역구에서는 김유화, 강화수, 주철현 예비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제외하더라도 정의당 김진수,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승호,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이용주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무주공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수 예비 후보가 김유화 예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단일화 여부 또한 관심입니다. 순천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초 순천 갑을 분구 여부가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확정된 선거구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로 나뉘게 되면서 해룡면만 을 지역구로 편성된 상황.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민의 반대가 거셉니다. 여기에 갑 지역구의 경우 민주당 중앙당이 소병철 예비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가번, 노관규, 장만채, 김영득 예비 후보는 줄곧 경선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5주. 선거구 획정 반발부터 민주당 경선 후폭풍까지 전남 동북권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가 합쳐진 뒤 갑과 을로 나뉘게 됐는데요. 이 가운데 을 지역구는 민주당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면서 현 국회의원과의 한판 승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서 서동영 예비 후보가 권양엽 예비 후보를 두르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 고량면 출신의 서 후보는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회원,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 특보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광양보건대 교비 횡령 사건과 덕진 광양의 봄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특별법 제정 대책위 활동 등으로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서 현재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정인화 의원과의 한판 승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광양시 옥룡 출신으로 제2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광양시와 여수시 부시장,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 등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서 후보와 정 의원은 국민의당 공천장을 두고 경선을 펼친 바 있으며 정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후 서 후보는 국민의당을 탈당해 2017년 민주당에 입당했고 정 의원은 2019년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 후보와 정 의원이 팽팽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소정당의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는 정의당 이경자 예비후보와 민중당 유현주 예비후보, 무소속 안준노 김광영 예비후보 등 다수의 군소정당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어 팽팽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 해룡면을 포함하면서 새롭게 재편된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과연 재편 후 첫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권향엽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 경선 당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새로 편입된 순천 해룡면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표심이 경선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순천 해룡면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항의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정당한 재심 절차를 통해 유권자들의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목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12년 동안 금기원래하며 목포의 자존심을 지켜온 만큼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목포 예산 확보와 호남 대통령 만들기, 능력 있는 후배들의 성공을 지원하겠다며 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이재용 부의장과 정영수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4.15 총선 후보자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정영수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1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은 마쳤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의사 일정 때문에 공식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와 온라인 가정학습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휴업에 동참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긴급 돌봄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은 6천여 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중식비와 간식비 등 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수업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에듀넷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모바일과 컴퓨터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학생들의 생활교육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출입하는 문제인데요. PC방 방역을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좀 강화를 하고 PC방에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그렇게 지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가 휴업해도 학원이 쉬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3,386개 학원 가운데 820개가 휴원 중이라며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생업이 달린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이자가 낮거나 없는 긴급 운영 자금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교육부도 이렇게 휴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강화도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예방 대책과 함께 휴원에 동참하는 학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1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취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그냥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취소를 하거나 막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바로 대뜸 첫 마디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산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곤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2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스라든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업계와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신안군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은 4월 개최가 예정된 섬수선화 축제를 취소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신안의 대표 축제인 임자도 튤립 축제 역시 축제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취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지역에 진도 주민들의 응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11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4천만 원어치의 낙지와 울금 등 지역 특산품을 영주와 경산, 봉화군 등 경북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진도군은 앞서 봄동과 울금을 경북 지역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지방의회 의사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도군의회는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11일 개원이 예정된 257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상원 의장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조만간 임시회 일정이 재확정되면 긴급한 사안만 처리할 수 있도록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올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영암 지역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조선업 관련 종사자가 2015년 대비 12,0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현재 조선업 수주 현황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있고 주요 생산 인력인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져 지역 산업의 본격적인 고용 회복을 위해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남 무안과 나주를 잇는 영산강변 굽이길이 11일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굽이길은 영산강 강변도로 51.9km 가운데 나주 영산대교에서 무안 몽탄까지 34km 구간입니다. 2,0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8년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연산강 강변도로 미개통 구간 중 무안 몽탄에서 일로 구간 4.7km는 올해 7월 개통할 예정이며 무안 남악지구까지 13.2km 구간은 내년 착공을 위해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여수시민협이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신설되는 첨단학과 입학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며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첨단학과는 지역 산업 연계, 활용 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교육부 심사를 거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06년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하면서 입학 정원은 1,2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줄었고 재학생은 4,200여 명에서 2,700여 명으로 축소되는 등 정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첨단학과 신설과 입학 증원 증가는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호수공원에 수달 가족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식지 환경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순천 호수공원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수달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천이나 강의 생물 다양성이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려면 먹이 환경 조사와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침에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가 심한 편인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동안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며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어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9에서 14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온이 들쑥날쑥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완연한 봄이 오기 전까지는 날씨가 변덕스럽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입고 벗기 편한 얇은 옷들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이 유난히 신경 쓰이는 요즘입니다.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만큼 체온 유지 및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